그렇다면 기시다 총리가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 과연 이런저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 사과의 표현이 나올까? 나온다면 어떤 수준에서 나올까? 이게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자, 기시다 총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この言葉は、この当時、苦しい思いをされた方々に対して私自身の思いを率直に語らせていただいた次第であります。 네, 기시다 총리는 가슴 아프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슴 아프다. 자, 이러한 표현이 나온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권에서는 오늘 민주당 아침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아주 뭐 혹평들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말이죠. 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필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기시다 총리의 반성과 사과 없이 어려운 환경, 슬픈 경험, 가슴 아프게 생각 등의 개인적 연민과 동정으로 퉁쳤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무능과 굴욕의 종합판입니다. 일본에는 역사를 팔아넘긴 하면 할수록 손해인 비정상회담이었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오늘 뭐 민주당에서는 뭐 빵 셔틀 뭔가 퉁쳤다, 무능과 굴욕의 종합판이다, 비정상회담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지금 저 얘기는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배상 판결을 일본 기업들이 우리 그 근로자 내지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건데 예. 가해 기업들이 있는 나라의 대표로 온 기시다 총리는 개인적으로 그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고통이 아프다라고 감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해자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예. 이 사람이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맞아서 아프셨겠네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글쎄 받아들이는 국민에 따라서 이것도 사과라고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건 사과라고 볼 수 없는데 다만 예. 저 얘기가 나오게 된 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를 강조하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식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더 이상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거겠죠.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온 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언론들은 이번 어제 기시다 총리의 저러한 발언들, 이번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이 뭐 전체 일본 언론의 반응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셔틀 외교 12년 만에 원래 있어야 할 궤도로 이제 들어왔다. 총리가 저렇게 얘기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신뢰 증진으로 이어졌다. 요미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과거사 발언에 부담 갖지 말라고 했으나 배려, 보답하는 차원에서 많은 분이 힘든 경험을 하셨습니다. 가슴 아프다. 이런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의 일본 언론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장해찬 차관 말씀하실래요? 네, 결국 뭐 100% 만족스러운 외교라던가 협상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사이에도 존재할 수가 없죠. 다만 분명한 것은 뚜렷한 분명한 진전이 있느냐 없느냐일 텐데요. 사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정부와 여당에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시선이 있으셨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 방문 그리고 이번에 다시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하면서 전개된 2차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도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뭔가 나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성의를 보이는 만큼 일본도 좀 느릴지언정 호응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구나라는 흐름은 아마 대부분 다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일련의 흐름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G7 히로시마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예. 하반기에 또다시 셔틀 외교가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긴 흐름과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외교적 스탠스가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오게 하는데 성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식하신다면 뭐 저는 이 부분 국민들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기시다 총리의 빠른 답방과 나름의 호응 조치들도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 한일 양국의 관계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외교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한미 관계가 얼마나 잘 풀리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또 튼튼한 한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일본의 호응 있는 조치를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나 여유가 확보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도 너무 과한 평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정원 의원. 예. 예, 오늘 이제 마무리한 정상회담까지 하면 이제 기존의 세 번의 3월부터 시작한 지난 3월달에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시고 4월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5월달에 이제 리턴 방문이 있었는데요. 이거 하나의 세트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난 5년 동안 그 한반도 주변의 국가와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하향 곡선 일관이었죠. 북한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북한의 핵의 실질 보유국이 되었고 한중 예. 관계 굉장히 나빠졌고 아. 한미 관계도 워싱턴과 서울에서 느끼는 온도차가 굉장히 다를 정도로 위험했고요. 한일 관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향 곡선이 이번 세 달의 노력으로 이제 조금씩 수평 또는 상향 곡선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놓고 뭐 충분한 사과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고요. 어쩌면 이번에 서울로 오는 기시다 총리가 과연 한마디라도 할까 하는 의심을 품은 사람으로서 저 정도 발언까지 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예. 조금 인정할 수는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일본에 대한 감정 예. 이거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매듭을 맺고 나가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고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실익을 챙겨야 될 때다. 예.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소부장, 이제 화이트리스트 이제 해제한 거 예. 등등을 통해서 조만간 한일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국익적 차원에서 이익을 얻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을 짚어드렸습니다. 저희가 뭐 이러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도중에 조금 전에 기시다 총리는 전용기 편으로 다시 일본으로 향했다라는 뉴스가 도착했습니다.